역시 이제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요. 그야말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장본인들이 전부 생명을 끊었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태의 본질이 뭡니까? 이 화천대유한테 특혜가 집중됐던 거. 왜 특혜가 집중됐어요? 결국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아서. 근데 이 장치를 만든 사람들이 전부 생명을 끊었어요. 유한기, 그리고 이제 김문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으로는 말이죠. 아이고,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계속 입장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해. 어제 오밤중에 이제 이 보도를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 즉각적으로 도대체 왜 깃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몸통 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겠다 했는데요. 조금 전에야, 그러니까 한 뭐 거의 17, 8시간이 지나서야 이재명의 입장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오늘 오전에 민주당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민주당 대변인 입장 뭐 안타깝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유한기 본부장이 생명을 끊었을 때 빨리 특검을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검찰이 그동안 뭐하고 있었냐. 검찰 수사가 늦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남의 일 보듯이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죽음을 대하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어요. 근데 오늘 또 비슷한 입장이에요. 계속 빼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재명의 인식의 한계예요. 이 인식의 한계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고통은 국민과 함께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는 가장 고통의 큰 특징이 뭡니까? 대장동 비리의 의혹 핵심 몸통 왜 못 밝혀내냐?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 후보직 사퇴하는 게 밖에 없다 이거예요. 후보직 사퇴가 어려우면 즉각 특검을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받는다고 이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예 야당과 협상에 응하지를 않아. 이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경우에는요, 지금 내홍에 빠져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정말로 언제까지 선대위 상임위원장 자리로 돌아올 것인지.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그립을 강하게 잡겠다 했기 때문에 이 그립을 강하게 잡는다는 얘기가 뭔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요, 이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대장동 사태와 관련 도개공 직원의 사망,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떠난 이후에 선대위 운영,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의견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도 오늘 여성기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로서는요, 이준석 돌아올 생각이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뭐 한번 떠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안 돌아와. 이 상태에 와 있어요. 자,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 우리 국민들 걱정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 걱정을요, 무서울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총대를 다 맨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이준석, 이 세 명, 그리고 선대위의 고위 직책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무거움을.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년 3월 9일까지 아직도 뭐 80여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권에서 어떤 장난을 칠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되 결속을 더 높여야 한다. 이런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이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버티다가 결국 오늘 여성기자협회 창립 70주년이 아니고 60주년입니다. 기념식 끝나고 나서는 도망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결국 특검법 핑계를 대는 거예요. 취재진 질문에 답을 안 타가 결국은 계속 질문을 퍼부으니까 마지못해서 짧게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특검법 발의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특검을 요청했고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요, 이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는 사람들만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원희룡 의원의 총괄본부장의 주장과 관련해서는요, 그거는 원지사의 판단과 생각 아니겠느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입장을 보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또 이제 어디서 제대로 딱 걸려들었냐면요. 이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여기에서 걸려들었어요. 왜냐면 주영진 뉴스브리핑인데 이게 이것만큼 중요한 뉴스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이 많이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아까는 여성기자 이 창립 기념회에서는 짧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말은 많이 했는데 이재명이가 말을 워낙 바꾸고 진실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길어. 근데 의미는 딱 하나죠. 특검으로 다 핑계대는 거예요. 말로야 참 뭐라 그럴까 이 조의를 표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재명이가 표하는 조의와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상식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조의 우위로 여기에는 많은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로 말씀 외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상황도 잘 모르고 안타깝다. 예, 그러면서요. 내가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 중 한 명이고 어떻든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안타깝고 이제라도 편히 쉬길 바라고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김 처장의 사망을 전에 들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네트워크망에 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전에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싶었다.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좀 있다 보니 딴 사람이더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데 이 정도로 관심 없이 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인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느냐? 이 질문에는요.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때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 때는 몰랐다.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왜? 대장동 사태가 시장 때 일어났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 사람 죽은 거는 관계없어.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알게 됐느냐?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 알았다. 뭐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본인한테 공공개발이익이 5,500원 확보했다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더라. 아주 그걸 보고 아주 성실하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이익 5,500을 확보했다는 게 거짓말이다. 이래서 기소가 됐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침만 줘서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를 파악할 때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이분이다. 이러면서 재판받을 때 도지사일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주고받았다.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었던 사람 같다. 내가 알기로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도 잘하는 직원이었다. 이 대목에서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전화도 많이 하고 그야말로 본인이 이제 무죄를 주장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가 다 글자가 비슷비슷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 사람 김문기라는 이름이 말이죠. 대문짝만하게 제목서부터 튀어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죽은 걸로 알아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 이게 진실성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수시로 했는데 김문기가 저 같은 경우 김문기 일면식도 없는데도 보도 그냥 대문짝만하게 이름이 보이던데 왜 이재명의 눈에는 대문짝만하게 이름이 안 보이냐 이름이 안 보였냐 이거예요. 이거 참 희한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든 내가 관하던 한때 부하직원이었고 내가 하던 업무에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슴이 아프다. 자, 이게 허나만 하는 소리죠. 극단적으로는 내가 박근혜 정권하고 서로 소송까지 하고 심지어 광화문에서 농성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실제로 작은 호응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의혹 결백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나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거듭 특검 타령만 하고 있어요. 나름 관리했는데 날 의심의 수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사실 드러날 수 없다. 있는 게 없으니까 수사는 다 하고 의심받는 상황을 깔끔히 정리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이다. 나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부정대출이 발생했을 때 조사했으면서 빼놨다는 의심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요. 결국은 부산은행 수실부사 특검에 포함시키자. 이게 전제 조건인 것을 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대장동 하나 특검하는 건 죽어도 못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지금 2명이 죽었는데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특검만 주장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재명이의 몰집각한 인식,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인식,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에서 임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요. 재산보다 생명이 먼저 와. 그런데 이런 이재명 하나 때문에 유한기 죽었죠. 지금 김문기 죽었죠. 그러면서 내놓는 것은 맨 똑같은 특검 타령.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데 무시하는데 그리고 도망가기 바쁜데 이런 사람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아니 되옵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주당 대변인 오늘 뭐 9시가 좀 지나자마자 내놨는데요. 똑같아요. 애도 말씀드리고 명복을 빌고 그야말로 더 이상 소중한 목숨이 시장돼서는 안 되고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요. 김정인 위원장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가졌습니다. 바로 여의도 당사에서 조금 전에 가졌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즉각 특검을 실시하라. 그러니까 이재명은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하라 이거예요. 지시하라.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상황이 두 개예요. 지금 상황은 바로 이재명이잖아요. 이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에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LG 부동산 투기 이런 연이은 정권의 비리 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동규는 자살 시도, 유한계는 구속을 앞두고 자살, 그리고 이제는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수천억을 챙기게 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때문에 삭제에 관여한 인물들인데 이것은 바로 이재명이가 몸통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관계자들이다. 그리고 고 이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옷사람들은 그냥 두고 김 처장만 고소한 것에 분노하고 있고 몸통은 놔주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유족의 울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장동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지난 9월 달에 국민의힘 야당 의원 107명이 이재명 특검법을 제출했지만은 민주당 방해로 아직까지 법사위에 상장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말로는 조건 없는 특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의 시간을 끄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국민은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관련자들의 연이은 죽음에도 이재명 후보는 사과 한 번 없이 빈정거리거나 아무런 언급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요.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하는 건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무슨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즉각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하라.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 행렬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되면 비리의 실체는 묻힐 것이며 몸통은 보란듯이 잘 살고 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김정인 위원장의 입장, 또 정의당도 비슷합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를 그만둬라. 그리고 죽음 앞에 책임져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후보로서의 행동을 멈추고 죽음 앞에 책임져라. 대통령이 뭐라고 하늘 같은 사람 목숨이 둘씩이나 희생되어야 하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이재명 후보한테요. 나라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 살만한 사회 만드는 게 대통령이 하는 일인데 오히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 진실은 미국으로 빠져들고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끔찍한 이야기가 들릴지 두렵다. 이렇게 하고 대선 후보 자격을 정지하고 진실에 기초한 주권자 선택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이 스스로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받아서라도 대장동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하라.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기 전엔 대선 관련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요, 이 정의당은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한마디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만들려고 했던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냐.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진실을 밝혀 사법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의 무능과 직무유기에 책임을 물으시라. 상설특검 시행 등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정의당이요, 오래간만에 옳은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인 위원장, 이건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선대위직 사태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하면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 아니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이런 사태는 그것으로 마감하고 새로운 각오로 선대위를 꾸려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달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김정인 위원장, 아니 뭐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거를 가만히 그냥 뭐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래, 이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김정인 위원장은 그래서 말이죠. 이 김정인 위원장이 하는 얘기하고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요, 본인이 노력은 반드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어렵다 해서 이준석 대표가 혹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뭐라고 그랬죠?
이준석 대표의 용단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려는 명분 축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직을 내놓으면서 세대 결합론이 무산됐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 포위론, 세대 결합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하고 60 이상의 세대가 딱 뭉쳐가지고 바로 40, 50 이게 지금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이거를 포위해버려야 돼. 소외시켜야 돼. 격리시켜야 돼. 그래서 반문 플레이트, 빅 플레이트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거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 내가 빠지니까 세대 결합론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 결합이라 하는 거는 선거가 개별적 사람에 따라서 한 세대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러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맞이해서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제시가 되면 모든 세대가 거기서 동조해 따라가는 거지 어떤 특정 세대는 특정인 보고 쫓아가고 그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오래간만에 김종인 위원장이요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대 결합 이렇게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내가 빠진 빈자리가 클걸 너희들 좀 겁 좀 먹어봐. 긴장 좀 해. 이 차원에서 내가 떠났는데 선대 2030이 윤석열 후보 지지할 것 같아? 일종의 어떻게 보면요. 이 이준석 대표의 본인의 이 정치적인 무게감을 여기에서 찾는 것 같아요. 내가 빠진 2030과의 연대 고리 없어. 알았지? 나 좀 잘 챙겨줘. 이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의견이 다들했잖아요. 세대 결합론. 예.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빠져나가니까 2030들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 2030 세대들이 말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연령층이에요. 그래서 2030 세대의 정권 교체론이 만만치 않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밉더라도 왜 우리 말 뭐 그렇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가시는 듯 도시 오셔서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가시는 듯 도시 오셔서 그 2030 가는 것 같지만 정권 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거를 나와 동일시하는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떠났는데 떠났다 하더라도 2030 여러분들 정권 교체에 힘을 다 해달라. 나는 당 대표직은 그냥 맞는 거 아니냐. 내가 배구이종을 한다. 그러니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떠났으니까 세대 결합론 끝났어. 이게 할 소리입니까? 대표가? 자, 어려워요. 어려워. 예. 평가하기도 어렵고.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인을 보고 쫓아가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 간만에 옳은 얘기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긴급 기자회견에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니까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탈의대로 비유했던 선대인의 인물들이 정지됐느냐 이런 기자들이 질문에 관해서 선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으면 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금 2030 배제와 젠더 갈등에 대한 비토글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30 세대는 이슈에 대해서 아주 반응을 빠르게 하고 또 민감하게 하는 그런 성향의 특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저희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당의 공약이나 핵심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후보와 함께 고민해서 제시를 하고 또 그거에 맞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이어나가면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시일 내에 주시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재명 대장동 사건과 된 죽음 또 강력히 비판했고요. 그리고 선대위 일단은 이준석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딱 선을 그어놓고 있고 그러면서 선대위 그립은 강하게 잡고 나가겠다. 나에게 이제 내 이런 선대위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인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의힘 내부 문제까지 이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을 했고요. 자,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말하자면 이 여성기자협회 창립 기념식에 서 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만나서 질문 답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위 그야말로 대선 역할론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도대체 이제 뭐 선대위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당연히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준석이 빠져야 이긴다고 한 사람들, 즉 윤핵관들한테 물어봐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기자들한테도 말이죠. 직접 이 조수진 의원 언급을 하면서 이 갈등을 언론인들한테 또 밝혔다. 그리고 이 본인의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제 오찬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서로가 눈만 봐도 척하면 척하는 사이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잘 안 한다. 그러면서 선대위 복귀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쉽게 이준석 대표가 금방 내 선대위 상임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은 일단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랬잖아요. 일단 이번 주말은 넘겨야 된다고. 그러고서도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준석은요, 역사적 책임을 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면 심각하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수진과 이 갈등에 대해서는요, 뭐라 그럴까, 상당히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 조수진과의 갈등 때문에 안 올라왔다, 이런 것도 밝히면서, 김은혜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김은혜 대변인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존중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언론의 입장을 좀씩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유족들이 뭐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지, 오늘은 친동생이 입장문을 자세히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분당 병원에서 말이죠.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막내 동생이, 김문기 막내 동생 김대성 씨예요. 이 김대성 씨가 밝히고 있는 입장 내용입니다. 이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도 조금 있기 때문에, 바로 20일 날, 오늘이 이제 22일이잖아요. 이틀 전에 형, 즉 김문기 처장과 밥을 먹었는데 밥을 또 먹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 치매 3단계 정도 수준의 상태였다, 이렇게 밝히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문기 처장 형을 고발 조치한다는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10kg 정도 몸무게가 빠질 정도였고, 마지막 통화했던 것은 형이 어제 오후 4시였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오명 쓰고 명예를 잃게 된다고 하니 형이 대성아 알았어 라고 했다.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자, 그래서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러니까 이 비공개 자료를 정민용 변호사한테,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됐잖아요. 어제 바로 정민용 변호사한테 이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으면서 형사 고발 조치까지 받았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 밝혔잖아요. 마지막 통화가 어제 오후 4시였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고발 조치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문기 처장, 이 형이죠. 4군데서 조사를 받았는데 2군데 검찰, 1군데 경찰, 그리고 1군데 감사원까지 4군데 받았다.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사람이라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이 많은 조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흔들렸다 이거죠. 고통이 많았다. 자, 그러면서요, 이 대성씨, 즉 동생은 중징계, 그 다음에 고발 경위, 징계 일정 등에 대해 들은 것이 있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형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고, 다만 저에게나 하나 남았는데 회사가 감사를 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저에게 나 하나 남았는데 회사가 감사를 해서 내가 고소를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권이고 야권이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다만 작은 형이 왜 그렇게 부서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한 불만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이 동생의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는 여기 대장동 핵심 이렇게 2명이나 사망한 것은 바로 몸통 울선의 의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대장동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사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야당 5선 중진인 서병수 의원이 말이죠,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 해산하라, 그리고 새 판을 짜라, 이런 이 엄청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런 내부 분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올 듯해서 처음부터 맞듣지 않았다. 윤핵관들도 얻지 못하면서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이니 당 대표니 하며 명찰을 내밀고 있는가. 그러면서요, 내가 몸과 마음으로 섬겨온 당인데 어찌 일이 망가질 수 있는지 하도 분통이 터지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서요, 이 윤 후보와 이 대표 모두를 향해서
기왕에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왔으면 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윤핵관으로 곁에 두고 있지 않는가? 하물며 당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이 되면 품위가 손상이라도 되는 건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윤 후보와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의 삼각체제의 합의 제대로 맞지 않음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후보는 사사로이 꿍쳐놓고 있는 선거 캠프부터 폐쇄하라. 윤핵관의 소굴을 정리하려면 조만간 누가 되었던 당대표처럼 뛰쳐나갈 자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당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원들도 저는 백의 종군하고 당직 또한 개편하라. 총괄선대위원장은 작금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이 판을 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26년 검사 생활만 해서 정치는 모른다기에 한 말씀 더 드린다. 이 당은 이명박의 한나라당도 아니고 박근혜의 새누리당도 아니고 실권 조건 윤석열의 국민의 힘이다. 크건 작건 모든 책임은 온전히